손님이 끊임없이 줄을 서는 가게, 체인점이 점점 느는 가게. 이 가게들의 공통점은 뭘까? 창업 성공엔 나름의 공식이 숨어있다. 인문학을 통해 살펴보는 창업 성공의 실전 노하우. 작은 가게 연구소 심상훈 소장의 공자와 잡스를 잇는 창업 성공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윤윤수입니다. 이 시간 창업에 대한 강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와 공자님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두 사람 다 남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탁월한 경영자라는 겁니다. 공자님은 나라를 경영했고, 또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을 잘 이끌었는데, 창업과 경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창업 컨설턴트 심상훈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상훈. 자리 좀 서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제 옆쪽에서 벗어나시는데, 지난주 이제 잠깐 복기를 해보면 창업에 대해서 이제 5가지 나왔던가요? 중요한 거. 네, 5단계. 예. 취업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일단 창업을 준비한 분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면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고, 신업. 건강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을 좀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처음 가게 열면요, 손님 오셨을 때 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게 하는 이 말이 안 떨어진다고 해요. 연습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 말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의업.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고, 네.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다른 그렇죠.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고, 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창업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5단계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첫 오프닝은 여는 말은 공자와 이제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제 탁월한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면서 경영이 어려운 시대가 또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책도 한 권 가져오셨던데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자와 제목이 이제 잡스를 잇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책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공자님의 말씀과 잡스의 어떤 어록이 이제 이어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 경영에 대한 본질은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창업과 경영이 버무려져 있는 좋은 인문 경영서입니다. 네, 요 사이 보면은 그 잡스가 이제 작고한 뒤에 뭐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탁월한 경영자로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길래? 예, 두 분 다 시를 사랑하셨어요. 공자님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예. 잡스도 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EO는 시에서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자로 CEO.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언어 유희가 뛰어나십니다. 네. 뭐 말장난에 대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줄까요? 공자와 역시 잡스를 잇는 그 수천 년을 오고 가면서 공자님과 우리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과 경영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심상훈 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미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다음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좀 더 잘 부를 걸.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또 반갑죠. 자, 오른쪽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실래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다 서서히 한번 주먹을 져보세요. 원하는 속도.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이게 접어지나요? 잡혀지나요?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보통 많이 웃는데 안 웃네.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요, 이게 안 잡혀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안 잡힙니다.
제비 아시죠? 제비.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이렇게 홀 하는 제비가 아니라 주로 손잡는 제비를 말합니다. 제비도 아마추어 제비가 있고 프로 제비가 있대요. 제비들은 진짜 이렇게 여자 손을 잡고, 요즘 여자 나이를 몰라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예. 손이 굉장히 늦게 나오네. 제가 제비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손 한번 잡는 걸 두려워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압니다. 정확한 박자를 맞추면 20대 30대래요. 춤출 때 보면 왜 이렇게 손 잡을 때 이렇게 돌릴 때 딱 손 딱 하면 탁 이렇게 탁 빼잖아요. 이게 정확한 20대에서 30대는 아주 이상하게 없대요. 근데 꼭 40대들이 꼭 반박자들이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40대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 절대 여자의 나이는 비밀이잖아요.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대는 뭐냐? 50대는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렇게 추다가 한번 이렇게 춰서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꼭 50대는 한 번씩 넘어진대. 그러면 이 제비가 뭐라고 얘기냐면, 사모님, 긴장하셨나 봐요. 그러면 이 사모님들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50포기 했는데. 이 제비는 긴장하셨나 봐요 라고 얘기했는데 50대가 되면 김장 50포기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느리네 진짜. 제가 이제 컨설팅업을 시작한 거는 99년 12월 어느 날입니다. 제 4주팔자에 토가 7개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그래 네 마음의 소리, 네 적성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토는 소유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러나 땅 없이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천직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업자 당신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때부터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아주 정확해서 이득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분한 감정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바로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지금 뭐 TV에서 많이 가끔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인민군 그 장교로 나오는 정준영 씨인가요? 그분이 리장님한테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니까 고함 한번 들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촌장님이 뒷짐지고서 뭐를 많이 먹여야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게 경영, 성공하는 경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뭘 많이 먹이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가는 가게, 그곳은요 알게 모르게 많이 먹입니다. 근데 요즘 뭐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겠다, 포인트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그 뭘 많이 먹이는 걸 줄이겠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넘버원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원리 되라. 첫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확실히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그래서 호떡집 장사를 하더라도 전부 꿀호떡이에요. 그죠? 어디나 가도. 그러다가 좀 달라진 게 있죠. 밀가루를 다르게 해서 뭐 녹차를 섞어서 녹차 호떡을 만드는 데도 있고, 요거 이제 제품을 다르게 하는 거고요. 압구정동에서 한 호떡을 파셔서 성공하신 분은 호떡집이 500원 정도 받잖아요. 지금 이제 700원 올랐는데 700원 신용카드 내면 받나요? 근데 이분은 받았어요. 그리고 호떡 장사 하시는 분들이 기름칠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압구정동이라는 데가 좀 잘 사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부님들 상대하다 보니까 양복 입고 거기다가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용 전문점 하나 있어요. 블루 뭐라고 하나 있어요. 10년 전에 데이트 쳤죠. 그때 그 여자 미용실에서도 남자들이 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그거를 근데 이제 참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뭐냐면 여성이 많으면요 남자들은요 쭈삣쭈삣합니다. 잘 못 들어가요. 웬만한 깡으로는 못 들어가요. 제가 이제 7녀 1남 중에 1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꺼리낌 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웬만해가지고는 여자들 많은 데서는 남자들이 완전히 바보 되기 쉽죠. 근데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블루 여기는 과감하게 남성 전용이라는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히트 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화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익이 생존 원가다. 아무리 믿지는 장사 없다. 사실 믿지는 장사 없죠. 철저하게 이익은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30%냐 20%냐 10%냐 어쨌든 이익은 생존의 원가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싸움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싸움의 방식이 상권을 어떤 상권 역세권이냐 오피스 상권이냐 동네 상권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전략과 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좀 경청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남놈 님의 법칙입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고객의 불평불만이라는 점 하나를 지워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놈이 있어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포기해야 됩니다. 놈은 안 됩니다. 내 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님을 만들 수 있지만 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놈은 포기하라. 그래서 모든 고객을 다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님이라면 여성한테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걸 남성한테 맞추는 순간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가게도 있어요. 여자와 와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가게. 이 거꾸로 저는 그런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하고 와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가게. 그러면 저는 거기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런 가게는 없다 이거죠. 이런 가게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이템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템 영어로다 ITEM이잖아요. 첫 번째 I는 뭐냐? 우선 나부터 창업자인 나부터 가고 싶은 곳이냐? 사고 싶은 서비스냐 상품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두 번째 T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느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도입기냐 쇠퇴기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지를 뜻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최소한 짜장면하고 군만두 정도는 해낼 줄 알아야 짜장면집을 오픈하는데 주방장한테 의존하는 걸로 한다면 자칫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기술력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횟집을 하게 되면 적어도 회를 뜰 줄 아는 기술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이템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개발 프로세스의 네 박자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치 창조 만들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이냐. 단순한 비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비누로 씻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씻고 싶게끔 만들었냐? 예쁜 여성들이 씻는 비누 이런 식으로 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의 본질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개발 원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에 이미 있어요.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경영의 천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최고의 식당이 이제 송축가마골이라고 있는데 전국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벤치마킹 대상 1호입니다. 이 식당이 2,000평 식당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습니다. 왜 이곳이 잘 될까요? 전국 외식업소 1위의 비결이 뭘까? 거기에는 바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와 공자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인자죠.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사람 인자. 예.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본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은 말이에요, 평생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2마리의 개. 그 한 마리의 개 이름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2마리 개 키워요.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2마리의 개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늬가 하얘요. 개의 무늬가. 그래서 백무늬 불여일견할 때 일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는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네.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늠하는 것이 뭐냐면, 패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 2마리의 개에서 못 벗어나고, 승자들은 한 마리 더 개를 키워서 시시때때로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예. 그래서 패자들은 이렇게 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이제 처음으로 다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곧바로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냥 선입견에 빠져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일견을 키운 덕분에 자기 발밑에 편견과 선입견을 발로 눌러서 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공자님과 잡스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석자에 이렇게 입구자 쓰는 게 이름이죠. 아이가 밖에 나갔어요, 저녁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나 뭐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게 발전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 그 애가 올까요? 그러니까 개똥아, 뭐 새똥아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녁석자예요, 저게. 저녁에 안 보이잖아,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개똥아 그래야지. 개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사람 참 이름대로 살아요. 잡스, 일거리 창출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잡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름 잘 졌어요. 빌, 돈이잖아요. 게이츠, 문. 그냥 돈이 막 들어오게끔 이름 졌어요. 자기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돈하고 좀 관련이 있나?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뭐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생각 안 나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대로 산다는 거죠. 이름대로. 그래서 가수들이요, 헤어지고 뭐 이렇게 슬픈 노래를 안 부르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무서운 저주예요. 우린 헤어졌어요. 그런 순간 헤어져 있다는 거야. 참,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박사야, 어려서부터 박사야, 박사인 사람들은
걔 진짜 박사 돼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새끼 뭐가 되려고 그래. 아직도 안 됐어 걔는. 백수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불러주기 나름이라는 거지. 불러주기 나름이라는 거지. 그러면 공자와 잡스는 뭐냐?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글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량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즉 사량에서 사랑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한자예요. 사량. 사량이 사랑이 된 겁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러브. 또 뭐가 있어요? 러브 말고 또 뭐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 우리말로는 뭐예요? 사랑, 정, 배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사랑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자와 잡스의 공통점 하나를 더 꼽자면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스티브 잡스도 사람들이 우주를 손안에 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아이패드라는 그러한 세기의 제품, 서비스를 혁신시켰다는 거죠. 창조시켰다는 거죠. 공자님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어는요 총 20편 499장 12,700자가 나옵니다. 몇 자? 12,700자. 그런데 논어를 읽어보라면요 다들 졸아요. 왜 조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논어의 글자가 뭔지 아세요? 공자할 때 자, 어조사 야, 어조사 지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합쳐보세요.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이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요. 공자 왈. 그게 2,700자를 차지해요. 그걸 다 빼면 실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면 진짜 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가 무서워서 더러워서 그걸 치우지 않고 거기서 찾지 않고 방치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아이템, 성공 아이템이 숨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못 찾아요. 제가 논어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논어를 외우는 방법 중에 전편이 10편이고요. 후편이 또 10편이에요. 20편이니까. 그래서 하기, 위정, 이인, 하기, 위정, 8일, 이인 뭐 이렇게 쭉 나가서 11편은 선진, 마지막엔 요할로 끝나는데 상이 10편을, 상편 10편을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은 태시고 이름은 자향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학위를 언제 땄느냐? 82년도에 땄어요. 뭐로 땄느냐? 꽁술 먹이면서 땄어. 그래서 학위, 위정, 8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편 이게 10편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태장이 학위를 언제 땄다? 박사학위를 언제 땄다? 82년도에. 뭐 먹이면서? 지도교수한테 꽁술 먹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외워지잖아요. 그럼 오늘 논어 상편을 다 외운 거예요. 첫 번째 학위, 위정, 그 다음 뭐라고요?
8일, 그 다음 뭐라고요? 2인, 아직도 저거 봐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꽁술이니까 공야장, 옥야, 수리, 그 다음에 태백, 자한, 향당. 와, 다 외웠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상근야, 성상근야, 습상원야. 저 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 말이 뭐냐면 타고날 땐 다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아기 때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다 서로 비슷하잖아요. 걔하고 옆집에 하고 우리 애하고 뭐 틀린 게 뭐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옆집에는 요즘 무슨 말 뭐라 그러죠? 그걸 뭐 옆집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엄친아, 엄친녀,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태어날 땐 비슷한데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차이를 보면 결과적으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1강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창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될 수밖에 없고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지배하는 순간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몇 년 가냐면 3년 가요. 보통 3년. 3년이라는 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년을 지나야 몸에 배인다는 거 비로소. 그래서 중학교 몇 년 가죠? 그래야 고등학생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대학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장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든 장사하는 집들을 보면요,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기가 막히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굉장히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이 장소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소자본 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3년을 그 장소에서 버틸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높으면 못 버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소에서 3년은 버틸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멀리서도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는 왜 실패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천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그 급한 마음이, 조기에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성급함이 우리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게 교육으로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척척척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뭔 얘기만 하면 그거 저 아는데요. 뭐 좀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공자님 뭐라 그러냐면 상지라고 그래요. 상지. 잘난 인간. 많이 아는 인간. 이런 사람은 교육으로, 컨설팅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컨설팅을 해보면 이미 지 생각이 다 가 있어. 내가 100가지를 알려주면 있잖아요. 101가 그 사람 생각으로 다 바뀌어 있어. 나보다 항상 하나가 더 가 있어. 지 생각으로 가. 그거 왜 컨설팅을 해?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제일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How.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하면 저기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뭐 40대라 잘 까먹어서 이것도 뭐 어떤다 이거죠. 그래서 상지와 하우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누구나 다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네. 생애지지라고 합니다. 생애지지. 이걸 갖다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하면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예. 네. 두 번째는 학예지지라고 합니다. 학예지지. 세 번째는 고니지지. 네 번째는 고니불학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생애지는 나면서부터 천재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공자도 자기 자신은 천재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천재란 말을, 에디슨조차도 자기 천재라고 한 적 없어요. 에디슨은 어느 정도냐면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로지 1강 때 제가 얘기했는데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적는 것 뿐이야. 아, 내가 그거 적었던 거 있지? 그거 펼쳐보면 이제 그때 기억하는 스타일이야. 그 천재가 아니라니까? 천재가 좋은 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아는 게 천재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천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하긴 뭐 내가 천재가 아니니까 뭐 천재가 내 주변에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주변에 천재 없죠?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천재고 아마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워야지 아는 사람. 배워야 하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고니지지. 꼭 한 번은 역경을 겪어야지만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해져야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몹쓸 놈인데 곤란을 겪고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 우리 남편. 그죠?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업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천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곤란을 겪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과 조금 곤란을 겪어서 배운 사람은 정말 회수권 한 장 차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성공, 재산, 지능, 외모, 지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를 부러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행복의 문을 여는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쓰레기라고 보면요, 지혜는 쓸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력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학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넘버 3가 단목사라고 있어요. 넘버 1은 안연, 넘버 2는 자로, 넘버 3는 자공이에요. 공자 뒤집어서. 예, 그래서 단목사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한 가지로 깨뜨렸을 뿐이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배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배움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팔이에요, 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 이 팔이 발전을 뜻하는 발과 발음이 비슷하다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견한 건데, 이 왕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문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짐이란 말 못 써요. 짐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고기육변이라고 그래요. 달월변으로 읽지 않고 신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천자에 8팔자. 이게 뭐예요?
또 하나 우두머리를 뜻하는 한자가 있어요. 우두머리. 보스를 뜻하는 한자가 뭐냐면 여덟 팔자에 다규자 쓰는 거예요. 이건 우두머리를 뜻해. 보스를 뜻하는 거예요. 다 공통점은 여덟 팔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덟 팔자.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팔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팔자 바꿔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팔자 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팔자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해석을 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이거예요. 여덟 가지를 아는 사람을 돕는다. 그게 짐이야. 짐은. 또 하나는 우두머리 추자에도 바로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이 여덟 팔자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술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술자리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술 먹은 적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내가 술을 먹으려고 딱 새로운 마음을 먹은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움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막 잎이 막 틀려고 할 때가 새움이거든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새움이에요. 아,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작심? 삼초지, 삼초. 딱 내가 이제 술을 마셔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딱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술잔을 딱 주면서 뭘 줘요? 도움을 주더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혼자서 저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줘. 한 잔 받아.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내 잔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야. 비로소.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만족해서. 됐거든. 그 사람한테는 절대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야 돼. 그러니까 비워내니까 어떻게 돼? 다시 도움이 오고 다시 체험이 오고 또 미움이 와. 이것이 반복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깨움이라고 합니다. 이 깨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두 잔밖에 못 마시던 사람이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깨고 술 깨고 다시 또 먹고 또 술 깨고 다시 먹으니까 술량이 어떻게 되죠? 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움. 그렇게 되면 계속 내 잔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각오, 의지를 다지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도움을 줘. 저 꼭 창업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포장마차라도 좀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동생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형이 1,000만 원 도와줬어. 누나가 500만 원 줬어. 이런 도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운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줘봐야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 도움을 받으니까 비로소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채워져. 근데 여기서 1강 때 제가 얘기했잖아. 나 사장 됐어. 나 사장이야. 조그맣게 하면서 뻐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이야. 겸손하게 저구만 장사합니다. 저 장사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하고 나 사장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항상 비워야 돼요. 왜 망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요. 우선 자기 거부터 챙겨.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장 거부터 챙겨. 그 다음 누구 챙겨? 종업원. 그 다음 거래처 챙기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거꾸로. 파트너부터 챙겨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챙겨야 돼요. 삼국지의 유비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무조건 자기의 밑에 조직원들부터 챙겼어요.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그대로네. 사장이 삥땅 치면요, 종업원도 삥땅 쳐요. 아 진짜로. 사장 치는 늦게 출근해, 종업원도 늦게 나와. 아버지가 맨날 바깥에서 고주망태 되면 아들도 그렇게 돼. 에?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꿰는 게 뭐냐?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 어떤 왕도, 어떤 추장도 이 8가지 우매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또 부족을 세우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상식이라는 제한된 고정된 생각을 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 유명한 이걸 사람으로 봅시다고요. 이게 사람. 그게 점이지 사람이야 그럴까요? 멀리서 보면 이게 점이잖아요. 옛날 동양화 같은 거 그림 그린 거 봐봐. 그냥 점 하나 찍은 거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 인자 써보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방에 각쳐 있는 모양. 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는 죄수 숫자라고 그래요. 이건 죄인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9개 점으로 다 이렇게 방을 갖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오는 운의 기운을 갖다가 제가 여기 있어요. 아래에서 오는 기, 이거를 사통팔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밖으로 나가야 돼.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사고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서 이으려면 안 이어져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 뚜루뚜루뚜뚜 이렇게 해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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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그게 내 사고의 틀에서 깨야지만 비로소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바로 대박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집 안에 갇혀서 컴퓨터 안에서 누구나 다 찾는 아이템으로 창업 정보를 계속 두들겨 봐야 거기서 쏟아지는 정보는 뭐예요?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두들기는 사람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템의 발견은 뭐예요? 집 바깥으로 내가 직접 발로 걸어 나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견을 데리고 계속 봐야 돼. 그래서 먼저 다 같이 쫓아서 많이 보라. 큰 목소리로 많이 보라. 많이 들어라. 많이 배워라. 이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3박자입니다. 많이 보라, 많이 들어라, 많이 배워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의 법칙이. 스티브 잡스는 직접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인도로 많이 보러 다니고요. 세계 시장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애플이라는 신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나부터 새로움, 나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를 먼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받으면 비로소 내 목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교만함을 깨트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겸손하게 비우면 이러한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깨움이 있으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키움이 가능하고 그런 키움이 있은 다음에 성공을 뜻하는 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7가지를 꿰뚫는 건 뭐예요? 오로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언제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불철주야 배우고자 노력하려고 배움을 갖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섭고 여러분들이 바로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즉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8가지 움직임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몇 년 준비? 몇 년을 목표로? 10년을 목표로.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다 보면 성공하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한다. 항상 멀리 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이다. 왜 창업에서 실패하느냐?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서 내 가족, 내 종업원, 그 다음에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다 보면 정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년 뒤, 10년 후에는 그 지역에서 큰 사장님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상훈 소장님과 오늘 2번째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음자로 끝나는 단어가 저렇게 많았네요. 예. 그 중에서 뭐 비움, 키움, 세움, 배움 이런 것들이 참 와닿는 단어이기도 한데, 자, 인터넷으로 이제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발품을 많이 팔기도 하는데 직접 집 밖을 좀 벗어나서 찾아다니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고 그런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런 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예, 이제 실패한 사람들을 거의 조사해 보면요. 네. 똑같은 신문을 봤다는 거, 똑같은 잡지를 봤다는 거, 그다음에 같은 제공을 하고 있는 정보를 거기서 얻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장난을 하는 거지만 이런 건 쓰레기다. 쓰레기 속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쓸 얘기를 찾아야 된다. 아, 예, 그렇죠. 예, 벌어진 거에서. 예. 그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남이섬의 성공 신화를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남이섬을 일으킨 강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쓰레기더미라고 봤는데 그 속에서 쓸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사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나간 아이템들, 뭐 방앗간이라든지 지금 남들이 쓰레기라고 보는 아이템 속에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쓸 이야기만 찾으면 그것이 곧 대박 아이템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강까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내용 또 담아오실 건가요? 계속 이어져서 이제 쓰레기에서 진짜 쓸 이야기를 찾는 구체적인 경영의 사례들을 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밀을 좀 파헤치는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안목을 쓰레기에서 쓸 얘기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심상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강의에서는 뭐 공자님 얘기 또 스티브 잡스 얘기까지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남긴 말이 회자가 되고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인데 창업 생각하시고 뭔가 새로운 걸 꿈꾸시는 분들 늘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에 맛있는 만두를. 국내산 소그로 빚은 오뚜기 만두를 넣으면 아, 만둣국 먹고 싶다. 어떻게 알았어?